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얘기하는데, 수출 한번 봐보세요. 수출이 얼마나 위기인가를. 이게 산업이익인데 무슨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들에서 역대 최대 수출이라고 막 펌프시라고 하고 최근에 그러던데.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작년도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이게 2022년보다 2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2억 달러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막 펌프시라고 앉아있는데 2023년도에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 2년 전보다 2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2022년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022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요. 4월달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었었고요. 5월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그럼 2022년 그 다음에 10월달부터는 수출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 그 자료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텐데 2022년 1월달부터 2023년 11월달까지 수출 증가의 추이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5월달 넘어서면서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요? 5월 말에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만나서 저기 정상회담 하고 나서 6월 초에 그러니까 나토에 날아가죠. 나토에가 스페인 이것도 날아가가지고 반러시아 탈중국 선언을 하죠. 그래서 곤두박질 치죠. 수출 증가율이 20% 안팎을 그하다가 갑자기 5%로 뚝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가 10월달, 그해 4분기 10월달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까지 계속 간 거야. 2023년이 끔찍한 거는 이게 더군다나 기조효과 전년 대비기 때문에 변화율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거죠. 근데 저 뒤에 2024년 4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돼요. 왜 그렇습니까요? 2022년 4분기가 마이너스 떨어졌으니까 기조효과로 저기 올라간 거예요. 저기에요. 기조효과로. 그러니까 2022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달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했었다는 거. 6월 달부터 쭉 떨어졌지만 특히 10월 달부터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서는 해석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4분기 10월, 11월, 12월 수출액을 봐보세요. 올해 지금 수출이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 수출액이 1752억 달러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4분기. 근데 2022년 4분기보다 2022년보다 2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1590억 달러, 91억 달러 했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 2021년 이게 문재인 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4분기가 1767억 달러 했었어. 그러니까 21년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야. 작년에 수출이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는데 21년 4분기를 회복이 안 된 거야. 이게 실체야. 이게 실체인 거예요. 21년 수준을 잃어버린 3년이 진행되고 됐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2022년 1월달부터 4월달은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이거하고 작년도 1월달 4월달하고 비교해보세요. 회복이 안 됐잖아. 문재인 정권 때를. 문재인 정권 22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2312억 달러 였었는데 2200억 달러도 안 되니까요. 작년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대 무슨 수출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2022년보다 2억 달러, 연간으로 볼 때 2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2022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하고 이게 섞여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감소한 건 대중 수출이 감소를 주도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많이 알려진 거잖아. 중국 수출이 감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무역 흑자라 그래. 최고의 무역 흑자라 그러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수입액을 봐보세요. 수입액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6,320억 달러로 2023년이 수출이 곤두박질 치네 했었잖아요. 이때보다도 수입액이 더 줄어들었어. 네? 2022년도에 보게 되면 거의 1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무역 수지가 최고의 흑자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긴 수입액이 지금 급감한 상태 속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이제 이렇게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2022년보다 그래도 한 120억 달러 정도 넘게 증가했으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를 빼고 봐보세요. 빼고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13대 산업이요. 전체 수출의 한 75% 차지합니다. 4분의 3 정도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13대 산업이요. 그 반도체를 빼고 보게 되면은 3,693억 달러인데 이게 2011년도에 4천억 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쭉 감소해가요. 감소해 왔었어. 감소해 왔던 거예요. 그 2011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아직도요. 심지어는 뭐냐면 2012년 수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의 위기가 진행된 지 10년이 넘어요. 이게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거야. 청년들이 일자리 위기로요. 제조업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 줄어들지요. 줄어들면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산업체계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산업경제 얘기. 반도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반도체 실상을 보게 되면 잘 아시잖아.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우리가 보이다시피요. 삼성전자가 하고 영업이익이 TSMC하고 보게 되면요. 2022년까지는 삼성전자가 물론 반도체만 아니지만 앞서섰어요. 근데 23년, 24년 보세요. 이게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9개월치가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보다 못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내놓을 만한 게 지금 뭐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뿐이 없는데 반도체가 1등 산업인데 반도체가 대만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추가해도 큰 흐름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이번에 이게 1월 3일자입니다. 올해 1월 3일자. 선박목갑의 K조선 작년 수출액이 18% 늘어 호황 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3년간 넘는 일감이 확보됐다. 기자들 있잖아요. 이거 큰 문제야. 이렇게 하면 조선에는 일자리가 넘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선박 호황의 실상을 봐보세요. 2011년도에 선박 수출액이 565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회복된 게 256억 달러예요. 반토막도 안 돼요, 지금. 반토막도 안 된다고. 예? 이게 실상이야. 예? 자, 우리나라 13대 산업을 쭉 보게 되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본이 80년대 잘 나갈 때 반도체 자동차가 중심에 있었거든. 그러다 반도체에 밀리고 한국한테 밀리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남아있는데 예?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막 이제 각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비싼 모양새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대만한테 밀렸잖아 우리가요. 나머지 산업은요. 다 이미 여기 그린 색깔로 표시한 거는 2011년보다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고 오른쪽에 제가 벗어난 것이 일반 기계하고 석유화하고 컴퓨터인데 이건 2018년 수준이나 이때로 이전인 거고 주력 산업들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지금요. 주력 산업들의 예? 여러분들 자, 지금 벌써 2시간 30분 지나가지고 2시간 20분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 얘기하게 되면 3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얘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은 지금 뭐냐면 총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이제 여기 가는 거잖아요. 트럼프 리스크가 더 가세하고 있는 거잖아. 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수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은 우리가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국가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내수를 회복하려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통화정책?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정정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환율 때문에 가고 앉아있는데 국민연금 개입? 이게 지금 방책이냐고. 이게 지금 방책이냐고요. 효과도 없잖아 지금요. 더 불안해지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최선은 뭐냐? 빨리 윤석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국힘당이 여기 계속해서 지금 가는데 국민이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한 30%가 국힘당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 외면과 정치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용 지불하는 거야 지금. 그 비용 지불하는 건데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겨요. 이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요. 봄 되기 전에 이거 끝납니다.
저는 볼 때 끝나요. 끝나는데 윤석열은 망가질 대로 망가질 것이고 지금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라는 저 괴물이 하는 짓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명예도 없고 완전히 지금 거덜거덜 나버렸잖아요. 거짓말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좀스럽고 아주 치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지금 온갖 지금 저기 이 잡범들이 하는 짓은 다 보이고 앉았잖아요. 예? 저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예?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이 깜빡에도 가겠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어. 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미친 사람들은 빨리 그렇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책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은 아까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DNA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저는 낙관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거기다 화병 걸리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걸 희망적으로 봐요. 예? 희망적으로 보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지고 이미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무너져 왔었어요. 무너져 오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마지막 남은 부분이 부동산 이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어지면 상처가 오래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내수 살리는 방법이 있었고 제가 그동안 쭉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걸 살리는 방법이. 문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게 극소수층들이야. 상위 0.1%에서 1%에 있는 그들은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도 좀 보여줘야죠. 나라를 구한다면 진짜 보수라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설득하고 나가야죠. 예? 그 양극화를 해소시켜야 돼. 그래야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부하고 산업계하고 학계가 머리 맞대고 산업체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새로운 나라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여러분들 수준 되게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 집을 짓는 일인 거야. 새 집을 짓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낡은 집은 더 이상 수명이 이제 그러니까는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연연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명이 다한 거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버린다. 새로운 집을 짓는다. 이거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2025년도가 저는 사실 이게 있잖아요. 윤석열의 제가 그랬잖아요. 천우 신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안 했어봐요. 올해도 윤석열 치자가 계속해서 굴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당겨주는 겁니다. 빨리 당겨주는 거야 이게 피해를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굉장히 천우신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국민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즐기면서 윤석열을 처리하자고요. 윤석열 문제를. 그리고 국힘당으로부터 이제는 좀 깨어나셔야 돼. 누가 이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들 깨어나지 않으면요. 그분들 개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 업보로 남습니다. 업보로 이 후대한테 자기 후손들한테 업보로 남습니다. 그거. 지금 이거 명명백백한 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이거 완전히 헛소리들이잖아요. 정신병자 같은. 예? 거기다가 이게 무슨 내란이 아니라고 하고 앉아있고. 예? 참 진짜. 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상적이고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자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은 여러분들 해외 나가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내장된 민주주의라는 DNA가 내장된 나라 없습니다. 거의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는 만들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약속 드릴게요.